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설마 했던 의문들이 한순간에 모두 풀려버렸는데요. 극악무도한 폭력성과 무도함을 가진 윤석열이 발포 명령을 내리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 내란 수계의 원조인 전두환조차 끝까지 자신의 발포 명령을 함구하며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입을 열지 않았는데요. 그만큼 죄가 무겁고 반인륜적 행위기에 아무리 내란 수계라고 하지만 발포 명령만큼은 숨기고 싶었던 겁니다. 작전에 투입된 양심 있는 우리 젊은 군인들의 판단으로 발포만큼은 벌어지지 않았는데요. 부당함을 인지한 군인들의 명령 불복으로 이 천인 공노할 명령은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작전에 투입돼 끝까지 우리 국민을 지키려 했던 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민주당,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역대급 완전체인데요. 이게 몇 년 만에 느껴보는 정치 효능감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없었다면 어쩔 뻔했을까요? 지치지 말고 지금처럼 앞만 보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민주당 뒤에는 국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검찰이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이 군에 직접 발포를 지시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 특수본이 공개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윤석열은 국회에 투입된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 공소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은 국회의사당 안에 있던 국회의원, 보좌진, 언론인, 국회 사무처 직원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을 사살하라고 명령을 내린 내란 수계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반대한 것도 모자라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하고 내란 대행 한덕수 탄핵도 방해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목적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목적은 내란 수계 윤석열을 다시 복귀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린 자를 지키겠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제정신입니까? 미친 것 아닙니까? 검사 출신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을 검사 출신 원내대표가 감싸돌고 있습니다. 검사 동일체가 내란 동일체로 흑화되었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은 즉각 체포되어야 합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은 당장 파면되어야 합니다. 내란 수계를 옹호하는 권성동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내란 잔당들을 신속하게 진압하지 않으면 국민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내란 잔당들을 신속하게 진압해야 국가가 정상화됩니다. 민주당은 신속한 내란 진압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지겠습니다. 12.3 내란 사태 과정에서 윤석열이 발포 지시를 했다는 진술이 검찰 수사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가장 빠르게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내란 사태의 전모가 낱낱이 밝혀진 건데요. 마치 공수처의 무능함을 비웃기라도 하듯 수사는 전광석화 같았고 치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만 이번 내란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도 언급도 없었는데요. 이러려고 선빵을 날린 겁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2.3 내란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관계자 중 처음으로 기소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는데요.
내란숙의 윤석열이 국회 주변에서 현장을 지휘하던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전화를 해 아직도 못 들어갔나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한 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윤석열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시고 들어가 끌어내라고 거듭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는데요. 군 통수권자가 현직 국회의원 체포를 위해 발포 명령을 내린 겁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새벽 1시 3분에도 내각계엄 선포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했다.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를 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고 말했는데요. 윤석열은 또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에게도 전화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시 이행 과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저지하기 위해 여인영 당시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당시 국힘당 대표 등 3명부터 잡으라고 명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검찰은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을 위헌 위법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김 전 장관 등의 행위 결과가 국헌문란은 물론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인데요. 이로써 내란숙의 윤석열의 운명은 결정된 겁니다. 윤석열은 지난 3월 말부터 삼청동 안가 등에서 비상대권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다며 계엄 구상을 드러냈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는데요. 검찰은 이러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 전 장관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검찰의 이번 선빵은 자신들의 내란 가담 수사를 빼고 발표한 내용이어서 그 저의가 의심되는데요. 이래서 검찰이 내란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경찰이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한 국군방첩 사령부 관계자로부터 서버 분석과 관련해 검찰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내용과 관련된 수사는 오리무중인 거죠. 검찰 수사에 따르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처음으로 입에 올리기 시작한 건 지난 3월부터인데요. 비상대권, 즉 대통령이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조금씩 음모를 구체화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보다도 앞선 시점에 내란숙의 윤석열은 계엄을 고민하기 시작했는데요. 내란 준비 기간은 8달이 아니라 최소 1년을 넘게 기획하고 준비한 거죠. 윤석열은 과대망상과 사적 욕망에 사로잡힌 괴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자를 옹호하려는 자들은 제정신이 맞는 걸까요? 어차피 내란 공조당, 윤석열 파면 이후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이 내란 공조당의 해체일 겁니다. 비상계엄 시도는 제가 쭉 분석한 바로는 3번째 시도에 마침내 결행을 한 걸로 보입니다. 1차는 5월 말 6월 말에 걸친 그 시기였고, 2번째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전후한 시기였고, 3번째는 11월 28일 원점 타격 지시로부터 시작된 3차 시도에서 마침내 비상계엄 발령으로 갔습니다. 그 증거물 중에 하나가 방통위와 방심위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 PPT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방심위가 계엄 방송 통제 계획을 수립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건 수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져야 하고, 방심위 책임자, 방통위 책임자들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일입니다. 위기시 전시 허위정보 대응체계 운영 방안이라는 그 회의가 6월 21일 제가 말씀한 첫 번째 계엄 시도 시기입니다. 여기에 그 참석 기관들이 계엄사령부입니다. 말하자면 합참, 국방부 정보본부, 그리고 국정원, 그러니까 이 계엄사령부의 핵심들이 다 있는 자리에 방심위와 방통위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6월 20일이라는 시점은 뭐냐? 24년 3월 말 총선을 앞두고 이종섭 장관이 호주에서 다시 불려 들어오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김용현, 신원식, 조태영, 여인형 등과 회동한 자리에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죠. 이 사람이 윤석열 씨가 비상계엄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강원도 고성에서 포사격 훈련을 한 다음에 6월 4일 9.19 남북 간의
군사 합의를 효력 정지를 합니다. 그리고 6월 9일 6년 만에 대북 확성기를 재개하는데 북은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 격파 사격을 하겠다고 과거에 으름장을 놨던 터라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을 강행했습니다. 당연히 북이 여기에 대응하리라고 봤던 겁니다. 오죽했으면 6월 10일 미국 대사는 골드버그 대사가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중요하다. 그 다음날 국무부가 경고 성명을 내고 6월 11일 주한 미군 사령관까지 나서서 확성기 자제를 요청합니다. 그 어간에 6월 21일 국방부에서 위기 전시 비상계엄하에서의 이른바 허위정보 대응 체계 회의라는 게 열렸습니다. 여기서 방심위는 뭐라고 보고했느냐? 위기 상황 발생 시 허위 조작 정보 대응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심의 의결 절차를 간소화하는 거다.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그래서 각 방송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필요시 방송 계획을 심의한 뒤 방송 여부를 통보하도록 협조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통신 삭제와 차단 계획을 얘기합니다. 실제 이행이 됐습니다. 12월 3일 계엄 발령 후 실패한 뒤 12월 5일 실패했습니다만 12월 5일 유일인 방심위 체제는 실제 탄핵을 언급하는 그 사이트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마 그 6월 21일 그런 비상 조치 계획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방심위 또 당시 방통위는 김홍일 위원장이었습니다. 방통위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국방위에서 사실상 비상계엄에 대비한 이런 회의에서 조치 계획 등을 논의한 김태규 위원장? 예. 방통위가 6월 21일 회의에서 누구를 파견했고 거기에서 어떤 발표를 했고 어떤 지침을 받았는지 자료를 즉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유일임 위원장이 이 자리에 안 나온 건 굉장히 유감입니다만 방심위에 대한 공조본부의 수사가 필요함을 지적해